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고요한 한낮,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적막감이 흘렀다. 문이 닫힌 상담실 앞 벤치에 중년의 여인, 민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앳된 두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미소 짓지 않는 냉랭한 관계로 변해버린 가족이었다. 깊은 한숨이 그녀의 가슴에서 새어나왔다. 화해를 위한 다리, 용서를 배우는 마음의 여정. 과연 그 다리를 건너 예전의 따뜻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마 전이었다. 민지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박 사장님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남편은 생전에 두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 애썼지만 결국 남겨진 유산은 오히려 두 아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고 말았다. 간병하며 헌신했고 그에 비해 차남 민규는 타지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주는 자신이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던 시간들과 그에 따른 희생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되는 상속분을 요구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는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두 아들은 서로에게 모진 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급기야 연락조차 끊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키운 아들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 잔혹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굳건히 묶여있던 인연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변호사가 나왔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시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지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다. 상담실 안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지만 민지의 마음속은 여전히 매서운 한겨울처럼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기 시작했다. 두 아들 모두 제 자식들인데 재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등 돌리는 걸 보면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재산 때문에 서로를 헐뜯는 걸 보고 있자니 제가 대체 뭘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하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미세하게 떨렸고 이내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며 경청했다. 어머니의 마음, 그 깊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금전적인 재산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뿌리 깊은 감정적인 갈등과 오해,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간의 갈등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과거처럼 가족, 내 어른들의 중재자 역할이 사라져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아드님 모두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분명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소중한 마음의 표현 방식이 재산이라는 형태로 잘못 드러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는 민지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의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막장 상황입니다.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로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변호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소송보다는 가족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군요. 소송은 비록 법적으로는 이기는 싸움일지 몰라도 결국 가족이라는 소중한 이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균열을 남기게 됩니다. 화해는 비록 소송보다 더디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소중한 가족애를 지키고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양측 당사자 모두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할 때 가장 효과적이겠죠. 저희는 이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3자인 법원 조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를 통해 두 분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오랜 갈등을 풀어내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죠. 조정이라고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물론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서 조정 성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며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과 유류분, 기여분, 특별 수익과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각자의 주장이 왜 합리적인지 혹은 왜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 드릴 겁니다.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조정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지난날의 기억들을 아프게 되짚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고 충만했던 순간들, 그리고 재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던 가족 내의 작은 균열들. 예를 들어 장남 민준이 오랫동안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간병하는 동안 차남 민규는 아버지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상당한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아들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이 가족 내 불평등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밀려왔다. 유언장이라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겼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민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두 아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역시나 냉담하고 무관심한 반응이었다. 엄마, 또 그 재산 문제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저한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민주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했고 민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형이 아니에요. 저한테 형제라는 이름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라며 단호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 얘들아, 딱 한 번만 엄마 말 좀 끝까지 들어다오.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을 거야. 재산을 떠나서 너희 서로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는 거 보면 엄마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다. 제발 딱 한 번만 조정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이게 아니면 엄마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민지의 진심이 담긴 애끓는 호소에 두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비록 아주 작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리라.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보였다. 결국 두 아들은 어머니 민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조정실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두 형제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얼어붙은 싸늘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민지는 그 옆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지켜봤다. 변호사의 차분한 중재 아래 먼저 장남 민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며 겪었던 고충과 희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내가 병원에서 아버지 대소변 다 받아내고 밤낮 없이 간호하고 있을 때 민규 너는 대체 뭐 하고 있었어? 사업한답시고 아버지한테 돈만 받아갔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함께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차남 민규는 그 말을 듣고 격분했다. 내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은 생각 안 해? 그리고 아버지 사업 자금 대준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꼭 다 갚으려고 했어. 형은 맨날 나만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잖아. 그의 목소리도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민주님께서는 고인에 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간병을 통한 기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민규님께서는 생전 증여가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상속분 성급과는 다르며 아버지의 사업 지원 의도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법적으로는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님의 간병에 대한 깊은 노고와 희생을 민규님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민규님의 사업적 어려움과 아버지와의 특별한 유대에 대한 부분을 민주님이 이해하는 것이 이 조정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명은 조금씩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이기 시작했고 두 형제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했다. 몇 차례에 걸친 길고 어려운 조정 끝에 두 형제는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민주는 민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업 자금을 단순히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적인 앞날을 위해 깊은 사랑과 기대를 담아 베푼 희망의 투자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민규는 민준이 아버지를 간병하며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라는 점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민규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형,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민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동생의 따스한 온기였다.
그들은 아직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합의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다리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재산보다 훨씬 값진 화해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하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분명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용기 내어 마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민지는 상담실을 나서며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환한 웃음처럼 언젠가 다시 온 가족이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